자, 1학년들 오늘은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보면 되고 지금 2반이 약간 좀 진도가 덜 나갔는데 2반도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안내할 테니까 일단은 봐도 상관없습니다. 독립협회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게 아마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가 될 겁니다.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프린트물은 내가 월요일날 지금 이 녹화가 일요일날 한 거거든.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뽑아서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면 제목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전락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바로 첫 장면에 나와 있는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독립신문, 요게 한글판이랑 영문판으로 이렇게 편찬이 된 신문이고 왼쪽이 이제 서재필 선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 요거를 읽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하면 될 겁니다. 자, 먼저 민중계몽 활동이야. 처음에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계몽 활동, 처음에 이제 일종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점차 이게 정치 운동화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아관 파찬 즉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 있는 상황에서 고종한테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국권운동의 이 빈칸에 한번 채워보자면 자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주장할 한러은행 설립 추진 및 그 다음에 전령도 조차 요구 등을 철폐했다는 대표적인 게 이 자주국권 운동의 성과입니다. 이 요구를 철폐시킨 거지. 러시아가 이런 걸 요구를 했단 말이야. 러시아가 한러은행을 설립하고 저 위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령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토 중에 여기에 땅을 조차지 이렇게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와 그다음에 관민공동 한번 보러 갈까 위쪽에 여기 보면은 자 독립협회는 이를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 즉 러시아가 했던 이러한 것들 전년도조차 여기 대해서 만민공동회 열어가지고 이거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철회할 수 있게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중계몽 활동은 주로 독립신문을 발간한다든지 독립문을 건립했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옛날에 청나라 자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죠. 즉 일종의 뭐 청나라 상징적인 거죠. 청나라에서 이제 속국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민중계몽을 위해서 강연회와 여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학습받으면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이 의회 설립 운동이 핵심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갑오기업기에 설립되었던 이 중추원 관제라고 해요. 중추원을 서유럽의 이런 의회와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의 대표적으로 먼저 시작 관민공동회라는 거를 개최한다는 거지. 아이고야, 일로 가볼까? 자, 잠시만요. 자, 이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의를 하는 거지. 바로 헌의육조라는 거를 건의하는 겁니다. 헌의육조 한번 볼까요? 중요한 문서인데 Q2번에 있을 겁니다. 헌의육조의 내용을 통해 독립협회가 지향한 정치체제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 보면은 외국과 조약 맺은 일은 각부 대신 및 여기 나와 있죠.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의회 제도라는 거죠. 입헌군주정 같은 의회를 거쳐서 국가의 중요한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겁니다. 재정의 일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잠깐 구분을 시켜줄게요. 추가적으로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본 근대화 운동에서 보면 일단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일원화 사업으로 기구로 호조를 뒀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탁지 아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재정의 일원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립협회의 이 헌의 6조에서는 탁지부가 나옵니다. 요 세 개의 기구들은 다 뭐냐면 재정의 일원화 사업을 위해서 재정의 일원화가 뭔지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따지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것들은 책임과는 황제가 정부에게 자문해서 정부 일종의 의회제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헌의 6조를 가민공동을 개최해서 헌의 6조를 채택하는 내용이 여기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헌의 6조를 채택해가지고 황제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를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대한제국식이니까 고종이겠죠. 황제가 고종이 수락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 이 중추원 관제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가지고 중추원에서 국회의원이죠. 지금의 의회 같은 거니까 50명, 그러니까 50명 반은 뭐 황제가 추천해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독립협회에서 추천하는 일종의 뭐 관선, 민선 이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회 제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민공동에 개최해서 헌의 6조가 이제 황제한테 됩니다. 되게 돼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중추원 관제 마련했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쵸? 뻔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 과정에서 이때는 이제 박정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구성돼요. 근데 이 보수 세력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이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황제 폐위와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모함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고종 황제께서도 약간 좀 거부감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체제 자체가 황제국 체제란 말이야.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황제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가고 있었는데 독립협회는 그 황제권을 어떻게 제한하는 입헌군주제 일종의 그걸 이제 꿈꿨기 때문에 둘이 이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조직해서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고종도 군대까지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결국에는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황국협회를 통해서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됐다 강제로 군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선택지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의회 설립 운동에 그래도 의의는 있습니다. 헌의 6조 해가지고 진짜 요 중추원 관제가 마련되는 데까지 갔어. 그리고 황제도 그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헌의 6조를 채택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지향한 정치체제는 뭐긴 뭐겠어. 입헌 군주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고했습니다. 끌게요.